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혈압 식사 관리를 강의하게 될 김형미입니다. 저는요, 현재 연세대학교 임상영양대학원 개건 교수로 지금 있고요. 예전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상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고혈압 식사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고혈압 환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식사 원칙에 대한 생활 습관 개선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혈압 감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제시가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체중을 감량해라. 그래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혈압 감소 효과가 저렇게 있고요. 또 대시요법,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과일과 채소, 또 저지방 유제품 섭취, 총지방량 및 포화지방산 섭취 감소를 통해서도 혈압 감소 효과가 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염분 섭취 조절, 즉 일 소금 5g 이하로 섭취할 경우에도 혈압 감소 효과가 있으며, 운동량을 증가했을 때 매일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또 절주를 하셨을 때, 이럴 때 혈압 감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혈압 식사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 그래서 하루 소금 5g 이하를 먹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자. 체질량 지수, 즉 BMI라고 합니다. 25 미만을 유지하자. 더더욱 중요한 거는 허리 둘레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지방 섭취를 조절하자. 이건 무조건 먹지 말자가 아니라 포화지방산 식품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 섭취는 늘리자라는 내용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자.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는 줄이자.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고혈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좀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이 중요한 영양소인데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서 없어도 안 됩니다. 즉 바다에 소금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소금이 있는 것처럼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의 그 수분의 산과 알칼리를 조정해주고, 또 세포 내외에게 삼투압을 유지시켜주고, 체내의 수분을 좀 적절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혈압을 유지시켜줍니다. 또 세포 자극에 대해서도 정상 반응을 유지시켜주고, 또 이런 영양 물질들이 이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없어서도 안 될 영양소입니다. 근데 나트륨과 고혈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혈액 내에 나트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 수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삼투압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혈압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 경로는 어떠냐? 식품 자체에도 나트륨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건 어디일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은 나트륨이 높습니다. 미역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가공식품에서의 나트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미료, 양념 속에 있는 나트륨,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나트륨 섭취의 경로가 되는 거죠. 일상적인 식품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 나트륨은 결핍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잉의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나트륨의 최고 급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보통 소금과 나트륨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금은 화학적으로 볼 때는 나트륨과 염소라는 그 성분이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 40%가 들어있고 염소가 60%가 들어있고요. 실제적으로 짠맛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 염소입니다. 네, 이 소금 1g에는 근데 이 나트륨이 그래서 400mg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금을 먹어야 되냐는 권고 수준이 있는데요. 나트륨 2000mg 하루에 정도를 먹도록 해라 라는 거고, 결국 이걸 소금으로 환산해 보면 5g 정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천일염이 좋네, 정제염이 좋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제가 설명드린다면 설탕과 흑설탕의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조금 적고 대신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성분이 더 많고요. 정제염은 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것들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소금은 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말씀하기 전에 소금은 그냥 그 자체가 소금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나트륨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을 치환해서 칼륨으로 만든 소금들이 있어요. 이거 요즘에 안 나오긴 합니다만 이 펜솔트라든가 이런 소금들은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염 소금이다 그래서 보실 때 어떤 거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국인들의 그 나트륨 섭취 현황을 좀 보시면 한국인들의 나트륨은요 일일 평균 섭취량이 3,289mg 나트륨으로요. 그렇다면 이 나트륨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얼마라고 했죠? 네, 2,000mg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거의 거의 2배가량 드시는 거고 이건 평균 섭취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예전에는 5,000mg까지 드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많은 그 계몽을 통해서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2020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보면 이렇게 2,000mg보다도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거가 알 수 있었고요. 이 나트륨 주요 기본식품 순위가 1위는 양념, 단연, 그리고 김치,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국수, 빵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또 높은 음식을 좀 보시면 뭐니 해도 짬뽕입니다. 4,000mg면 우리가 하루에 2,000mg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2배를 한 번에 다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끔찍하죠. 그래서 나트륨, 짬뽕, 그다음에 간장게장, 열무냉면, 칼국수 이런 순위로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나트륨, 즉 소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실천 요령으로는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우선 선택해라. 염장 식품을 자제해라는 거고요. 가공이나 통조림 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자. 그리고 영양 표시가 확인된 그런 저나트륨 식품을 선택하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금 사용을 그럼 적게 조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소금 사용이 적은 조리법 선택하자. 그래서 그냥 굽는다거나 양념 사용량이 적은 게 바로 소금 사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을 간을 하자라는 거고요. 식품 자체의 신선한 맛을 살려서 그냥 식품 자체로만 해도 간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소 같은 경우는 그냥 먹어요. 네. 그리고 저염 양념장을 이용하자 이런 거고요. 또 식사할 때도 짜지 않게 먹기 위해서는 김치나 깍두기는 작게 썰어서 먹자. 또 튀김, 전, 구운 생선 같은 거 먹을 때는 양념장을 적게 이렇게 살짝만 찍어서 먹자. 뭐 국류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 남기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령일 수가 있습니다. 짠 국물 섭취 제한하는 방법 보시면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죠. 이런 많은 한국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소금량이에요. 육개장 같은 경우 10g 정도 들어있고 제가 하루에 5g을 먹으라고 됐죠. 소금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보시면 육개장 10g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에 담고 건더기 위주로 먹고 한 끼 정도는 숭늉이나 국 없이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또 찌개 섭취할 때도 이제 적정하게 자기 개인 그릇을 이용해서 적정량만 덜어서 먹자 이런 것들이고요. 또 김치나 젓갈류를 먹을 때에도 이 김치 양이 2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김치는 작게 썰어서 먹고 김치 대신 겉절이 그리고 물김치는 건더기만 젓갈과 장아찌는 하루에 한 번. 또 젓갈과 장아찌 같은 경우는 야채라 버무려 먹자라는 거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난 짠 음식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섭취 빈도를 하루에 한 번 정도로 그리고 작은 그릇에 적게 담아놓은 거 또 김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게 써는 거 젓갈류는 무나 오이 이런 야채랑 버무리는 거 또 싱겁게 된장 같은 거를 이용하실 때는 두부라든가 전분을 섞어 보시면 그 소금량이 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가공식품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그래서 소금기를 좀 빼고 조리하자라는 거죠.
빵이나 면류 대신에 밥 선택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빵이나 면은 반죽할 때 소금이나 식소다를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밥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국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요. 칼국수 같은 경우는 소면은 한번 삶아서 이렇게 물에 헹궈서 조금 소금기를 뺄 수가 있는데 칼국수는 그냥 그대로 넣어서 먹기 때문에 더 섭취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거, 그래서 가공식품의 1인분에 함유된 소금량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공식품 섭취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끓는 물에 아까 한번 데쳐서 조리하는 거, 그리고 채소류를 같이 넣어서 요리해서 먹으면 상대적으로 소금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가루 또는 토마토 그냥 먹었을 때는 나트륨이 굉장히 적습니다. 2mg, 토마토는 5mg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가공할 때마다 33배, 또 밀가루를 라면으로 먹으면 965배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양 표시를 좀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나트륨 쪽을 이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우롱, 예를 들어 한 봉지를 먹었다. 그럼 이건 500칼로리 열량에 탄수화물 60에 나트륨 210mg 정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나트륨 양은 2000ml 내외로 먹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벌써 이걸 하나 먹으면 10%를 그러니까 나트륨을 먹는 거죠.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영양 표시 읽는 방법인데 1단계는 요게 일의 제공량이 얼마큼인지 또 총 내용량의 쪼개서 먹을 땐 몇 번 제공량인지 이런 걸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 먹는지를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트륨을 줄이는 조리 방법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향신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춧가루라든가 후추, 마늘, 생강, 양파, 겨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소금을 충분히 안 넣으셔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또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설탕, 또 인공 감미료를 활용하는 거 또는 기름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으로서 좀 싱겁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신선하게 또 먹기 직전에 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원칙 1번,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 그래서 싱겁게 먹자, 소금 섭취를 줄여보자. 이거는 짜지 않게 먹자는 거죠. 짜지 않게 먹자는 말이 더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대체하자. 또 염분이 적은 조리법으로 선택해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그래서 현재 나의 체질량 지수를 알아보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BMI가 25 이상 되면 반드시 체중을 줄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본인의 키 미터로 환산한 걸 제곱을 해서 나눴을 때 18.5에서 25 사이 정도 되면 건강 체질량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kg 이상의 체중 증가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히 허리,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하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복부 비만을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중 관리를 할 때도 목표가 있는데요. 노인은 아까 그 계산한 그 건강 체중에서 조금 더 플러스 10% 정도까지를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살찌신 분들이 건강 체중까지 한 번에 못 갔기 때문에 현재 체중에서 5 내지 10kg 정도만 감량해도 고혈압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단시일 내에 체중 감량하기보다는 일주일에 0.5kg 감량이 적정하고요. 또 이런 건강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식사량을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남성분들은 술, 여성분들은 간식부터 줄이시면 좋겠고요. 당분이나 기름기가 많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줄이시고 또 보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시는 거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매 끼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꼭 먹자. 또 매 끼 채소류 2종류 이상은 적절하게 먹자가 중요한 목표입니다. 체중 조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다른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끼별로 다양한 색깔 음식 먹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 전량 조리로서 설탕이나 지방, 양념류가 10에서 15%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찬 한두 가지는 담백하게 또는 그냥 먹는 방법들이 좋고요. 또 하루에 3회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되 식사 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유지해 주는 거, 저녁
저녁과 아침 사이 14시간 이전으로 하시는 것들이 폭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짜지 않고 맵지 않게, 그래서 국이나 김치류량은 줄이되 매운 음식은요 너무 짜거나 단맛과 어우러지죠. 매콤 달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식사량 증가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짜거나 그런 자극적인 맛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그래서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드셔서 포만감을 느껴야지 식사를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은 3, 40번씩 꼭꼭 씹어 먹고 후룩 먹는 거는 자제하자라는 거고, 또 니트 칼로리를 증가시킨다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내가 활동하는 걸 늘리면 약 20%의 칼로리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 뭐 이런 것들이죠. 서서 대화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야식은 간단하게 해서 10시 이후에는 야식은 절제하시는 게 좋겠고, 꼭 먹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100칼로리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원칙 3번입니다. 지방 섭취를 조절하는 건데, 왜 지방 섭취를 조절하냐? 고혈압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네, 바로 이거는 혈관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있지만 거기다 또 지방까지 높아지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더 악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도 같이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줄이자. 삼겹살 다 아시겠고, 갈비, 치즈, 버터, 커피 프리, 라면, 케이크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들이니까 줄이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간, 곱창, 뭐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 필수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들기름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들깨, 또 등푸른 생선류들 꼭 유념하셔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채소류 섭취는 야채나 잡곡, 해조류에는 칼륨과 섬유질이 다량이 있고요.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혈압 상승 방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끼 다양한 색으로 100에서 140g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알코올 섭취 조절하는 건데요. 중년 남자인 경우에는 이 고혈압 원인의 20%가 알코올 섭취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셔야 한다면 남자는 알코올 20에서 30g, 여자는 10에서 20g 미만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30g 기준이 맥주 한 병, 와인 한 잔, 정종 한 잔, 이 정도인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 자체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또 하나는 체중 증가와 혈액 내 중성지방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번째는 카페인 섭취 조절하기인데요. 카페인은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 1일 섭취 기준을 식품의약안정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400, 또 임산부는 300mg 이렇게 이제 섭취 기준을 발표했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양들이 좀 표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단이 대시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식사요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시 다이어트는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식사 문화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참고하시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야채와 과일과 저지방 유제품으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전곡류, 가급, 생선류는 섭취하되 포화지방, 적색류, 당, 설탕은 좀 제한해라 라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혈압 강화 효과는 하나의 식품 또는 하나의 영양소에 의한 것보다는 이 식사를 잘 이렇게 골고루 먹었을 때 오는 효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섬유소는 늘리고, 또 칼슘 늘리고, 단백질은 섭취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나트륨, 소금 여기 5g 이하입니다. 또 지방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에서 육류 섭취할 때 기름기 제거해라, 껍질 제거해라, 이렇게 해서 섭취를 줄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과 다운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하루 소금의 섭취 권장량은 1일 5g입니다. 특히 나트륨 보면 2000mg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 찌개, 김치, 장아찌, 젓갈류, 가공식품의 섭취량과 섭취 빈도는 줄여라. 그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체중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되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끼
다양한 색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100에서 140g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와 카페인의 섭취량 및 섭취 빈도는 줄여라. 이것이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한 식사의 대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